임수는 병화 무토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정법인데, 신월 임수는 무토와 정화를 용신으로 삼는데 왜 병무가 아닌 정무를 쓸까? 이런 의문을 일단 품을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원신은 그 답을 아주 선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우리는 그 난강망의 디테일을 확인할 수가 있어. 자, 신월 임수는 경금이 사령하는 때로 임수가 신의 장생을 얻어 원류가 자연 심오하니 약이 강으로 바뀌어서 무토를 전용하고, 자,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을 취해서 무토를 보좌하며 경금을 제한다 이런데, 바로 이 경금을 제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처럼 경금이 사령해서 신왕하게 만들기 때문에 경금을 정화로 제복하는 효용을 통해서 권영을 이루는 그런 용법을 쓰는 거야. 이때 토는 진술토를 용하고 병을 얻은 신중무토는 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 해수도 해중무토도 마찬가지고, 자, 술토는 조항하니까 응당 용할 수 있겠는데, 진은 무토가 투간했을 때만 효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진토도 안에서 무게 자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효용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야. 결론에서 무정이 함께 투하면 가가바여 생혼이 되는 건 정해진 이치인데, 이렇게 이제 생혼이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공감이나 생혼을 이렇게 낮은 벼슬로 이렇게 자꾸 보는 것에 대해서 몇 번 언급했는데, 생혼은 우리가 하급직의 공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난강망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것도 난강망이라는 책이 이렇게 쓰여지고 정리되었을 때, 그때 그 생원의 그 직급은 아주 높은 거였어.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도 공감이나 생원을 한다 이런 명식들을 최근에도 이렇게 그런 그 구조에 부합되는 명식들은 직책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천간에 무토가 투하고 정화가 오술에 암장되어서 수우면은 음봉은 가히 기대할 만하고, 특히 이때 무게화합은 끓이겠지. 합과되는 것은. 자, 그래서 뭐 이제 음봉을 기대할 만하다라는 것은 국가의 이제 공이 큰 경우에 수여받는 봉적인 뭐 공봉이나 또 황제의 권한으로 특별히 수여받는 봉적인 음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표창받고 또 그것에 부합되는 뭐 이렇게 직책이나 직위를 부여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만일 지지에서 인수를 보고 연의 정화가 출간하면 가히 의금은 허락한다. 특별한 복장을 입는 거니까 관례 신분이 된다는 뜻이고, 또 정무가 양장 둘 다 지장간에서 득수하면은 부중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병무를 써도 명식은 일격을 짠다고 봐야 돼. 다만 이때도 지장간에서는 정화가 경금을 겨냥하고 있어야 이것이 일격의 전형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되겠지. 자, 다시 우리가 이제 숙달편에서 한번 해설을 한번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신월 임수는 경금이 사령하는 때로 경금은 임수의 어머니가 되니까 의모당령이라고 해서 뭐 신금을 발원지로 삼아 일사천리로 흐르니까 수가 이렇게 잘 흐를 때 무토로 막으면 복수가 완전하다라고 우리가 고세에서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무토를 쓰고, 그 다음에 신궁의 무토로는 수왕하여 토가 유탕됨으로 제방을 쌓을 수 없으니까 진수를 써서 우리가 무토가 당황해서 용신을 삼을 수 있고, 그런데 원령의 경금이 무토를 설해서 약하게 하기 때문에 또 정화로 제해야 무토가 유용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다만 정화가 임수와 합의되면 병이 되니까 좀 떨어져 있는 게 또 좋고, 그래서 뭐 이런 거지. 하지만 뭐 천간에 투하지 않은 경우에 정화가 임수하고 합해서 사라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굳이 여기 얽매일 필요는 없고, 신월 임수에 무정이 함께 투하면 가갑해서 간직에 오르고, 이때는 무토가 투했으니까 임수가 투했어도 임수를 제복해서 정화와 합하는 것도 합거되는 것도 막는 효용이 있는 거지. 그래서 간직에 오른다. 무정은 나란히 투출해야 길하다. 즉 정년 무신호를 말한다. 다음은 상세 오름 팔자로서 정해, 무신, 임신, 경술, 신월, 임수가 정무가 투했으니까 더 이상 이것은 뭐 기격을 의심할 바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무토가 투하고 정화가 오술에 암장되면 암장돼서 숨으면은 음봉은 가히 기대할 수 있다고 했고, 이때 개수 만나서 합거되면 흉할 거고, 지지의 인술 보고 연의 정화출하면 의금을 했고, 또 종무가 암장하면 부한 가운데 길을 취한다고 했고, 또 조화원약에서는 병과 무가 모두 암장되어 있어도 부중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지에 인사가 있다는 뜻이겠지. 자, 여기 보면은 잉그리트 버그만의 팔자가 있는데 을묘생으로 갑신월, 임진일, 임인시 이렇게 났어. 자, 임진일이 뭐 굉장히 많은 부에 임진일이 인시에 나면 굉장히 기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임기용배격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뭐 임기용배라는 것은 이제 임수가 진 용의 등에 이제 용의 등을 탄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뭔가 역동적이고 조화를 지을 듯한 그런 분위기를 주는 건 이제 수사인데, 고가에도 이제 뭐 임기용배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있어. 근데 이제 임기용배를 보면 우리가 뭐 진진이 술을 불러와 가지고 관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건데, 정무 재간을 여기서 이제 술 중에서 적출해 가지고 마치 이제 도충격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허자 용신격국으로 우리가 넣는데, 사실 진중의 뭐 무토는 쓰지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엄격히 보면 전실돼서 허자를 논할 대상이 못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임기용백격은 우리 허자 용신격국으로 넣어서는 안 돼,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많은 그 임기용백격을 설명한 거 보면은 이제 이제 임인시에 나면은 굉장히 묘하다는 거야. 근데 왜 이 인시에 나왔을 때 이것이 기묘해지는 기격이 되고 이렇게 묘한 그런 이미지가 있을까? 여기에 다 인시에 놓으면은 임기용배가 임진일이 임인시에 놓은 것만 가지고도 임기용배에 굉장히 그 부기를 내게 하는데, 그 이치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그 고서는 전혀 없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도 내가 이제 허자 용신격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논한다면은 자, 다시 적천수로 돌아가서 우리가 적천수에서 생시론에서 우리 원령은 택향묘혈, 그래서 원령은 가택이니까 대문은 바깥으로 드러나야 마땅하고, 그러니까 천간으로 투여야 된다는 거지. 원령용사 지시는. 또 생시는 무덤이니까 생기가 모인 혈처는 땅속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내가 가르쳤는데, 그래서 원래 생시에 있는 용신은 드러나지 않고 지장간으로만 있어도 묘혈의 기특함이 발휘된다. 이것이 사실은 그 생시론이 얘기하는 그 가장 큰 요점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령용사하고 때 달리 이제 생시는 분강용사를 써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 그래서 그런 연유로 원령은 통근에서 투한 글자를 격으로 잡고 생시는 분강용사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난강망의 진월임수는 뭐 예를 들어서 묘지에 놓여가지고 간목이 투해서 소투하지 않으면 평생 하액이 따른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일단 간목이 일선의 용신이 되지, 그지? 근데 이게 용신이 간목이 투해야 되는데 이렇게 투하지 않았다면은 장간에 득수해가지고 용신의 효용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장간에 있어도 되는데, 이 지장간이 만약에 생시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도 굉장히 기특한 용신의 효용을 발휘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적천수 진간론을 봐도 진신이 투하고 훼손됨이 없으면 참다운 부기가 있고, 또 드러나지 않으면 암체에서 지장간에 찾아도 이 또한 가하다고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임기용배, 이제 임기용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임기용배를 도충으로 설명하는 것들은 사실은 허재영신극국도 잘 모르고 또 이런 그 택향묘혈론도 잘 모른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도충을 얘기하면은 뭐 진이 술을 불러오고 또 인도 술을 인합해서 서로 상합하는 걸 효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멈추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생시가 특별하단 말이야. 원령하고 더불어서. 근데 이 둘의 차이가 아주 선명한 거지. 집과 무덤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다. 무덤은 그래서 생시에 암장된 용신은 연월시에서 통근에서 투출한 용신과는 다른 기특한 토용을 예고한다라고 된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묘하게도 이 사주학의 여러 이 보존들 또 아주 탁월한 해학들이 이 점을 한 번도 이렇게 언급하고 힌트를 주지 않았어. 그게 참 특징인데 어쨌든 뭐 생시론에서 얘기한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 하고 닿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튼 지장간을 보지 않는 암신으로 외격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장간에 우리가 쓰는 용신도 암신에 속하니까 그것도 이제 특수 외격 체계의 영역으로 우리가 구분해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는 이제 허자 용식 격국과는 좀 다른 것이다. 반드시 생시의 시지 장간에만 한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잡격 영역으로 분류할 때. 그래서 이것은 마치 허신의 가문 체계와 같이 부기가 그 근원을 알 수 없게 홀인이 나타난단 말이야. 뭔가를 우리가 쫓았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만 그런 걸 내가 아주 강하게 탐하지 않았어도 재관이 그냥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더 특별하고 아름다운 격국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임진일 이미지 하나로도 특히 능이 임기 용배의 묘용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인식신 하나 때문에 이 중요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진이라는 글자가 칠살이기 때문에 살용식지 않은 효용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또 임진이라는 것은 개강에도 속하잖아. 근데 이제 칠살 자체가 일종의 급성으로 흉포함이 있고 여기에 또 겁재까지 있다고. 그래서 진에는 칠살 속에 겁재가 숨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인이 다 섞이면은 아주 이렇게 좀 포악하다고 해야 될까? 이런 흉포성이 좀 있다고. 급성을 품고 있다가 한 번씩 드러나, 그게. 그게 개강인데, 이런 식신은 겁재도, 칠살도 다 좋아하는 그런 깃바늘 흉변길에 몰리를 지니고 있고, 이렇게 중요한 식신, 간목이라는 성분이 분광용사로 생시에 있기 때문에, 혈체에 응집됐기 때문에, 이렇게 용을 탄 무모한 인사의 성품이 교화되고 복록이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임기용배를 말한 거야. 좀 빠르게 설명했는데 나중에 뭐 또 허자용식 국고에서 공부할 거니까 잉글리트 버그만의 사주가 나온 김에 한 번 더 얘기해 줬어. 자, 그다음 다음으로 사주에 임수가 많고 무토가 또 투관하면은 가살합권으로 남원의 신성과 같다. 가살합권이라는 거는 예전에 가살위권이라는 거 설명한 거 했는데 가살위권하고 같은 말이지. 가살위권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연애자편 개선편에서 보면은 신강살천은 가살위권이다. 그래서 이 말에서 우리가 이제 나온 건데 팔자가 이제 강왕하고 살이 대체로 약하면 신강살천하면 그 살이 정관과 같이 변해서 과살로 되어서 권으로 하한다 이 뜻이야. 그래서 가살합권, 과살인데 원래 양간은 칠살로 기를 짜기 때문에 양간일주가 신강하면은 칠살이 되면 그걸 우리가 굳이 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재와 살이 있어도 재투 칠살의 파격을 논하지 않고 재살에 재관의 기를 우리가 얘기한다고. 이럴 때 우리가 가살위권, 가살합권 같은 거고 또 그 개선편에는 똑같이 반대말로 비요즉비는 신세위기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비명에 가고 요절하고 이렇게 또 가난하고 이런 것들은 신세위기. 이건 뭐냐면 신약한 일주에 말이야 정관도 정관이 변이 되면은 그것이 곧 귀신기자 또 살이 된다 이래가지고 신세위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각권 위살, 각권 위기 이렇게 우리가 되겠지. 아니면은 뭐 가관 위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데 어쨌든 신약한 사주는 정관도 살이나 칠살처럼 바뀐다는 것이고 또 신왕한 사주에서는 칠살이 정관처럼 권위로 바뀐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수가 많으면 수가 많고 무토가 투관하면 가살합권이 돼서 나원의 신성과 같다. 나원의 신성과 같다는 것은 이 사람의 직분이 몹시 높아서 아주 풍치가 있고 품격 있게 사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겠지. 그 다음에 지지에서 또 인격도 청아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칠살이 독투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구조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주 고매한 그런 특징을 지녀. 그래서 지지에서 간목을 보아도 크게 꺼리지 않는다. 다만 태다하면 상인이다. 그 다음에 또 경금이 신의 관이께 의력은 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풀어보면 신월 임수에 임수가 많고 무토가 투관하면 가살합권이 돼서 위권이 높고 살이 적으면 편관이 정관에 작용을 하므로 권위가 있다는 얘기고
이때 지지에서 간목을 보면 크게 꺼림이 없으나 간목이 많으면 신중 경금으로 제약이 부족해지므로 평범해진다 이 얘기야. 그러나 경금이 신궁에 있으므로 의록은 이지러짐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경금이 수로 설기돼서 목을 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니까 신중의 경금이 목의 입장에서 보면 절체붕성의 의미를 갖는 거지. 또 혹 무토가 많아 투하면 간목을 얻어서 재해야 대략 귀하고 간목이 없으면 상인이라고 하는데 혹 한 무리에 간목이 있는데 다시 화가 많고 경금이 출하지 않으면 조상과 고향을 떠나며 인연을 따라 날짜를 헤아린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덕을 보려고 한다는 건데 신중에 경금으로 덮어도 구제가 불능이다. 뭐 이 말도 해설해 보면 숙달편에서 신월 임수에 무토가 많이 투하면 신앙살강하나 간목으로 제하면 식신제사로 보통 기격을 이룬다. 신월 임수에 일파 간목이 있는데 다시 화가 많고 경금이 출근하지 않으면 조상과 고향을 떠나 인연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이때는 경금이 투해도 구제할 수가 없다. 왜? 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신양명의 그런 특징을 말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 자, 신월 임수는 무토를 전용한다. 또 정화로 보좌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지. 그래서 신월 임수는 무토를 용하는 인수용살격으로 기격을 이루고 신앙에서 재간을 감당하니까 정무로 제자 약사를 이루면 부귀하다 이렇게 했는데 제자 약사를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제살로 근데 이제 신이 왕하니까 가살 확건이 되어서 재관으로 우리가 부귀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양간이 귀는 보통 7살로 이루기 때문에 경금 빼고 그래서 이때는 뭐 재관 이렇게 얘기하면 돼. 병물을 써도 재관. 알겠지? 자, 이상으로 신근 임수 마쳤고 이제 6월 임수편으로 들어가자.